광개토 대왕은 모용선비의 후연을 멸망시키기 위해 심장부 용성까지 진격했지만 중위장군 풍발의 계책과 심리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우장군이 지키던 군량마저 불타버리니 더 이상의 전투는 불가하였다. 이에 광개토 대왕은 군의 철수를 명하였으나 후연 황제 모용희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때까지 방어만 하던 모든 후연 군사들이 일제히 성문을 열고 나와 철수하는 고구려군의 뒤를 치기 위해 달려나갔다. 광개토 대왕은 깜짝 놀랐다. 낭패다. 저들이 모두 몰려나와 철수한 우리 군의 뒤를 공격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좌장군이 나서 말했다. 소장이 결사대를 꾸려 죽기로 싸워 옛나라 군대를 막겠습니다. 그 사이 태왕께서는 요동까지 안전하게 퇴각하시옵소서. 좌장군이 그렇게 나오자 따르는 부하 장수들이 앞다투어 결사대가 될 것을 희망하였다. 저희가 죽을 곳은 여기입니다. 태왕께서는 부디 살아남으시어 큰 뜻을 완성하시옵소서. 광개토 대왕이 생각하더니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저들은 남은 병력을 모두 끌고 나와 마지막 한방이란 각오로 나왔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군을 나누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광개토 대왕은 그렇게 말하고 한참 더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하듯 말했다. 나 혼자 적들을 막아보겠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은 신속히 퇴각하세요. 그 말에 고구려 군사들이 깜짝 놀란 것은 물론이요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두 귀를 의심하였다. 좌장군이 울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왕께서 홀로 여기를 지키신다니요. 어찌 저희들에게 그런 불충을 저지르라 하십니까? 여기서 죽더라도 태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태왕이 말했다. 나 혼자면 능히 저들을 막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면 오히려 위태로울 것입니다. 나를 믿고 지체 없이 퇴각하세요. 이것은 왕으로서 명령입니다. 아 그리고 가는 길에 병장기와 깃발을 길바닥에 흐트려 두고 가세요. 광개토 대왕이 엄하게 명하니 듣지 않을 수 없었지만 차마 좌장군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한 부하장수가 좌장군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태왕께서는 계책을 써서 깨뜨리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지혜가 바다를 덮고도 남을 만큼 깊으시니 이번에도 생각이 있으신 듯합니다. 우리는 태왕을 믿고 신속한 철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하장수의 말이 또한 지극히 이치에다 좌장군은 결심을 굳히고 전군에 명하였다. 전군은 모든 힘을 짜내어 신속히 철군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한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좌장군의 명과 함께 고구려군은 더욱 신속히 철군하였다. 한편 성 안에 있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나온 모용희는 사랑하는 황후 부훈영과 함께했다. 치략이 뛰어난 풍발이 달아나 버려 걱정했는데 그보다 100배는 뛰어난 황후께서 함께 해주시니 아주 그냥 든든합니다. 황후가 또 꾸짖듯 말했다. 잊었습니까? 풍발은 역적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를 죽였어야 했는데 달아나 버렸으니 참으로 찝찝합니다. 걱정 마세요. 천하가 내 발밑에 있는데 달아난 풍발 하나 못 찾겠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를 찾아내 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구려군의 뒤를 쫓다가 문득 옛나라 군대의 선봉장이 황제의 마차로 달려와 아뢰었다. 보고드립니다. 숙군성으로 가는 길목에 고구려군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황후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렇겠지. 그곳은 길이 좁고 험하니 방어하기 좋은 곳이다.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니 지체 말고 공격해야 한다. 적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그게 광개토 대왕 혼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느냐? 죽고 싶은 것이냐? 하지만 정말이옵니다. 황후가 하도 어이가 없어 직접 가서 보았더니 정말로 광개토 대왕 혼자서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황제가 웃으며 그런 광개토 대왕에 소리쳤다. 이보시게 그 잘난 고구려 군사들이 급하니 왕을 버리고 모두 달아났구려. 그대도 마지막은 홀로 남았으니 참으로 안됐소이다. 광개토 대왕도 웃으며 대답했다. 고구려는 하늘의 자손이다. 너 따위 허약한 군대를 상대한 데는 나 하나면 충분하다. 자신 있으면 덤벼보거라. 뭐냐 가는 길 섭섭치 않게 장렬하게 죽여주마. 뭣들 하느냐. 돌격하여 고구려 왕을 잡아라. 그때 황후가 나섰다. 잠깐 기다려라. 황제께서는 고구려 왕이 계책에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많은 군사들은 없고 왕이 혼자서 우리를 상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용희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황후의 말이 틀린 데가 없었다. 그렇지요. 나라면 군사들을 막아세우고 먼저 퇴각했을 것입니다. 고구려군이 군량이 떨어져 철군했지만 군사들은 꽤 많았는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황후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분명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광개토 대왕의 꾀일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 고구려 왕을 쫓으면 반드시 어딘가 숨어있던 매보병이 나타나 우리 군을 포위할 것입니다. 보세요. 어설프게 길바닥에는 병장기들이 흩트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이 모두 겁에 질려 달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풍발 정도의 장수라면 속아 넘어갔겠지만 감히 누굴 속이려 들어. 그 말에 황제가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황후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를 크게 그르칠 뻔했습니다. 역시 황후를 모시고 오길 잘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왕도 대단하군요. 자신을 미끼로 쓰다니 정말로 대담한 자입니다. 황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비록적이지만 그 명성이 괜히 얻어진 것이 아니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광교토 대왕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지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토론은 끝났느냐?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공격 안하고 뭐한 짓이냐? 빨리 공격해라. 심심하다. 황제가 무겁게 명하였다. 속지 마라. 이곳은 길이 좁고 골짜기가 깊으니 뒤에는 반드시 매복병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말고 멀리 물러나 영체를 세워 고구려군의 기습에 대비하라. 광교토 대왕이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 말머리를 돌려갔으나 후연의 군사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고도 누구 하나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 광교토 대왕 그대로 말을 달려 본진과 합류하고 숙군성에 들어갔다. 자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성 앞에 마중 나와 있었다. 태왕의 지혜는 실로 귀신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소장은 진심으로 감격하고 또 감격했나이다. 거머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보다는 요동에 사람을 보내 군량을 이곳에 보내라고 하세요. 나는 여기서 군을 재정비하고 다시 연나라를 치겠습니다. 자장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크신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연나라를 다시 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404년 어느 날 한 병사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보고드립니다. 외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침입하여 우리의 대방을 공격하고 있다 하옵니다. 광교토 대왕은 난감했다. 연나라를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감히 외가 쳐들어오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자장군이 어이없어 말했다. 외가 어떻게 우리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필시 백제가 그 배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교토 대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아신왕을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려. 여기는 소장에게 맡기시고 태왕께서는 어서 대방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왕은 안타까웠다. 연나라 정벌이 눈앞에 있었건만 왜라는 뜻하지 못한 변수로 뜻을 접어야 하니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고구려군의 능력은 광교토 대왕이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 차이라 본토가 공격받는다는데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었다. 안타까움을 누르고 결국 명을 내렸다. 좌장군께서는 이곳 숙군성을 지키도록 하세요. 내 얼른 외놈들을 섬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장군과 휘하 장수들이 태왕께 고개 숙여 절하였다. 크신 명을 받들겠습니다. 광교토 대왕은 다시 이곳에서 군을 나눈다는 것이 불안했지만 왜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데리고 간 병사들을 밤낮 없이 달리게 하여 얼마 후 대방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는 외장이 기세등등하게 고구려군을 공격하고 있었다. 외장이 광교토 대왕을 만나자 겁없이 덤벼들었다. 내 놈이 말로만 듣던 광교토 대왕이로구나. 지금까지는 어중이 떠중이 장수들을 만나 이겨왔겠지만 어디 내 칼도 견뎌낼 수 있을지 궁금하구나. 광교토 대왕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대로 달려가 외장을 한 칼로 후려치고 덥석 갑주를 잡아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지금까지 기세등등하던 대장이 그 꼴이니 크게 놀란 외병들은 두려움에 떨며 감히 덤벼들지 못하였다. 이렇게 광교토 대왕이 선봉에서 왜구를 괴멸하여 참살한 것이 무수히 많았다. 광교토 대왕은 생포한 외장을 불러 물었다. 하나만 묻겠다. 너희들 뒤에 백제가 있었더냐? 태왕의 물음에 외장은 대답하지 않고 겨우 한마디 꺼냈다.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살아남는 것을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할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묻겠다. 백제 안신왕이 너희들의 배후냔 말이다. 외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광교토 대왕은 더 이상 캐물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여기고 칼을 던져주며 말했다. 뜻대로 하라. 한편 매복을 두려워하여 감히 공격하지 못했던 모용희에게도 고구려와 외의 전쟁 소식이 전해졌다. 모용희가 황후에게 계책을 물었다. 왜군이 고구려 본토를 공격하여 광교토 대왕이 급히 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후가 나서 말했다. 우리 연나라 최대의 기회입니다. 광교토 대왕이 이곳에 없다면 지금이 아니면 언제 숙군성을 탈환하겠습니까? 정군을 이끌어 숙군성을 함락하고 기세를 몰아 요동까지 되찾아야 합니다. 모용희도 황후의 말에 동의하고 각오를 다졌다. 모든 연나라 군사들은 출정 준비를 하도록 하라. 내 직접 지휘하여 숙군성을 되찾을 것이다. 모용희가 황후에게 말했다.
황후도 함께 가십시다. 아무래도 나는 황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후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러지요.